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침대 옆 탁자를 더듬었습니다. 안경을 찾아 쓰고 무릎에 힘을 주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좁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째였습니다. 아들이 마련해준 원룸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주전자에 물을 받아 끓였습니다. 보리차 티백을 찻잔에 담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걸었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라는 이름 옆에 빨간 화살표가 6개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발신 표시였습니다. 수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받겠지. 혼잣말이 습관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6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현우야, 나야. 뭐예요, 또? 정숙은 말을 삼켰습니다. 또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날씨가 추워져서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엄마, 나 바빠요. 회의 들어가야 해. 응, 알았어. 그럼 저녁에.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엔 통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3초. 어제보다 7초 짧았습니다. 차가 식었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회색에서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늘도 길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60평생을 일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정숙은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늘 바늘에 찔린 자국으로 거칠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새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현우는 막내였습니다. 밥을 굶기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선 웃었습니다. 엄마는 배 안 고파라고 말하며 자신의 밥을 덜어줬습니다. 현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현우가 공책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거기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엄마 고생 안 시킬게. 정숙은 그 공책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접어서 보관했습니다. 가끔 꺼내 펼쳐봤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현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학에 장학금으로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손주도 생겼습니다. 정숙에게 이 집도 마련해줬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침엔 산책을 나갔습니다. 점심엔 동네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저녁엔 TV를 봤습니다. 그 사이사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때론 받았습니다. 때론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도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바빠요. 그 한마디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점점 귀찮은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을 며느리의 얼굴에서 읽었습니다. 손주를 보러 갈 때마다 느꼈습니다. 환대가 아닌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으면 하루가 더 길었습니다.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밤이 더 어두웠습니다. 설령 짜증 섞인 대답이라도 그것이 아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였습니다. 정숙은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현우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참자.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6번의 신호음 끝에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됐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찻잔은 이미 완전히 식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정숙만이 이 좁은 방 안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깊이 기댔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받겠지. 그 말이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런 종이, 구겨진 모서리,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현우의 어린 시절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엄마 고생 안 시킬게. 정숙은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40년 전이었습니다. 정숙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하루 16시간을 미싱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린 자국으로 뒤덮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였습니다. 새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큰딸 은희, 둘째 아들 현수, 막내 현우. 셋 다 학교에 다녔습니다. 교복비, 급식비, 학원비. 돈이 모자랐습니다. 늘 모자랐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찬밥을 데웠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소리 없이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현우가 잠결에 일어났습니다. 부엌 불빛을 보고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밥 먹어? 응, 그래. 다시 자렴. 엄마는 맨날 혼자 먹어?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작은 몸으로 다가와 정숙 옆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정숙의 손을 만졌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엄마 손, 왜 이래? 엄마가 일하느라 그래. 괜찮아. 아파? 안 아파.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게. 그럼 엄마 일 안 해도 돼. 정숙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다음 날 현우는 공책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현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이 집도 마련해줬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외로웠습니다. 예전엔 바빴지만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밥상을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넓지 않은 방 안에 혼자였습니다. 전화는 유일한 연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도 짧았습니다. 나 바빠요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담이 되어 간다는 것을 며느리의 표정에서 읽었습니다. 손주를 보러 갈 때마다 느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정숙은 경로당에 갔습니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투를 치는 사람들, TV를 보는 사람들. 정숙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김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숙 씨, 요즘 아들 만나? 응, 가끔. 가끔? 나는 딸이 일주일에 한 번은 와. 반찬도 해주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식이 잘 됐으면 부모도 챙겨야지.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게 없어.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저녁 먹었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약속을 했던 그 아이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정숙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 준호 생일이에요. 조촐하게 집에서 할 거예요. 정숙은 화면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조촐하게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초대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았지만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백화점에 갔습니다. 케이크를 샀습니다. 딸기가 올려진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2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용돈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손주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현우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응, 준호 생일이라고 해서 케이크 사왔어. 며느리는 케이크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 사이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신다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도 생일인데. 지금 친구들이랑 파티 중이에요. 애들이 많아서 좀 그래요.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풍선이 보였습니다. 상 위에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정숙이 들고 온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현우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준호 생일이잖니. 전화하고 오시라니까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엔 미리 연락하세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케이크가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라했습니다.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붐볐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자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지를 받아 눈을 닦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케이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딸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초는 꺼지지 않았지만 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현우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걸어야겠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딸기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도 함께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끓였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경로당엔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저녁엔 TV를 봤습니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예상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끊으면 아들도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담 주지 않는 게 낫다고. 하지만 가슴은 비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지였습니다. 연두색 테두리가 바랬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전화 많이 했지? 귀찮았지? 엄마는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지 궁금했어. 그게 다였어. 하지만 이제 알겠다.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전화 안 할게.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괜찮아. 사랑한다, 현우야. 정숙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드세요? 보호자한테 연락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습니다. 미안해 현우야. 왜요? 왜 미안해요? 엄마가 너한테 짐이 돼서.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전화 많이 했잖니. 귀찮았잖니.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성 부정맥이었습니다. 심하지 않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현우는 엄마 집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펼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습니다. 부담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저 그리웠던 것뿐이었습니다.
현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창밖엔 비가 내렸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현우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아니야, 엄마 집으로 갈게. 안 돼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할 거야. 아니에요. 이미 얘기했어요. 준비도 다 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췄습니다. 정숙을 계속 돌아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안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이불, 따뜻한 조명. 탁자 위엔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주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줍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팠어요? 응, 조금. 이제 괜찮아. 저 할머니 생일 때 못 봐서 아쉬웠어요. 정숙은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현우가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며느리가 국을 떠서 올려줬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매일 전화할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정말 괜찮아. 정숙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 목소리보다 지금 이 손 온도가 더 좋아. 현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괜찮다. 엄마가 너무 자주 전화했지. 이제 알아. 내가 바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현우는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전화 받는 게 귀찮았던 적 없어요. 그냥 제가 여유가 없었어요. 핑계예요, 다. 정숙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새잎이 돋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현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잘 자요. 사랑해요. 정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우가 출근하기 전에 방에 들렀습니다. 엄마,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같이 산책할까요? 그래, 좋아. 현우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였어. 저녁이었습니다. 현우와 정숙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느리게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응, 다 기억해. 공책에 약속 썼던 거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엄마 고생 안 시킨다고 했지. 네, 제가 지켰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켰어. 현우야, 너는 정말 잘 컸어. 현우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괜찮아. 다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기다림의 끝이라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따뜻한 봄날의 손처럼